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종벌, 봄벌 깨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개 이제 벌을, 남쪽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월동으로 나눈 그런 경우니까 굳이 이걸 깨운다 이런 저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제가 제주도를 가보니까 12월 달에도 꽃이 있고 하니까 이미 중부지방이나 이쪽에서는 2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좀 일찍 깨우는 분들도 있고 2월 5일 이후에 깨우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주에서는 이미 분봉열을 받는 그런 저기가 생기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남쪽 남해나 이쪽에도 거의 무월동으로 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중부지방 이제 이쪽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은 경북 북부지방, 남부지방 남해안 해안 지역엔 그러지만 그 이외에는 깨우게 되는데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오면서 1월 중순에도 하고 그러다가 1월 말 이제 2월 중부가 이제 2월 저기 초에 이제 깨우게 되는데 일단 토종벌 통을 열어보면 통 안이 많이 지저분해요. 낙봉도 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보면 이렇게 밑에 그림 있듯이 이런 준비물이 필요로 해요. 쓰레받기 너무 큰데 저게 조그만한 게 있어야 나오는 게 그렇게 좀 저기 떠내고, 왜 그러냐면은 점일장 같은 거 막았던 걸 그걸 갈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밑에 수북하게 쌓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두면은 소충벌레가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이제 청소를 해내는 건데, 그래서 진공청소기 이것도 좀 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분무기나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소독도 좀 해주고, 미생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소독 같은 것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림에 있듯이 저렇게 많이 지저분해요. 그리고 이제 수리도구가 좀 필요하죠. 예. 그래서 안에를 내검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안 하고 밖에를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필요하죠. 그죠? 칼도 필요하고 스탬플도 필요하고 이런 거 이제 해가 페인트도 필요하고 못도 드라이버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한데 하면서 이제 보수할 건 좀 해주고 그러면서 청소를 이제 깔끔하게 해내는 거죠. 그죠? 구석구석 좀 긁어낼 거 긁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좀 하면 좋죠. 예. 일단 청소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면 세밀하게 이제 어느 부분을 살펴야 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 예. 그래서 우선 이렇게 봉판을 하나를 빼가지고 산란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왜 그게 필요로 하냐면은 겨울에 월동 준비 과정이나 이런 월동 들어가기 전에 왕이 유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그래서 왜 산란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느냐면은 왕이 있으면 산란을 해놨거든. 왕이 있으면은. 그래서 산란 공간이 있는지, 왕이 없으면 산란 안 하고, 만약에 일벌 산란이 들어간 것 같으면 이렇게 봉개 이렇게 막아놓은 거를 보면은 전부 다 일벌 저기가 아니고 수펄 이 저기를 이렇게 막았듯이 위로 또 툭툭 튀어나가게 막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왕이 없는 거니까 다른 거하고 빨리 신속하게 합봉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산란한 게 있나 없나. 이 저기 충판이나 봉판이 되게 이제 섭 가운데 부분에 이제 보면 이렇게 손바닥 반만하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그런 거 저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확인해서 왕이 있나 없나. 왕을 굳이 찾기도 어려우니까 일단 산란 한글로다가 왕을 확인하면 돼요. 예, 그래서 빨리 합봉도 하고 만약에 저기라면은 그러고 이제
또 하나 해야 될 게 그 세력을 이제 키워야 되고, 그리고 먹이가 충분한가를 확인해야 돼요. 뒤로 넘어가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먹이가 봉판을 저기를 섭을 하나 빼가지고 이렇게 보고서 먹이가 충분하게 있나, 월동 먹이가 그걸 확인도 해야 되고, 산란 확인해야 되고, 낙봉이 얼마만큼 생겼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밀도도 좀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추위에 냉해 안 입게, 냉해를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개 2월 달에 날씨가 따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산란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꽃샘추위가 오면은 벌들이 가운데로 확 움츠려들어. 그러면 산란을 많이 해놓던 부분, 벌이 붙어 있지 않는 부분은 유충이 냉해를 입어서 얼어 죽어요. 그럼 그게 썩거나 부패가 되기 때문에 질병이 바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온을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냉해 예방을 철저하게 해줘야 돼. 오히려 한겨울 추울 때보다 산란이 들어가면은 보온에 더 힘써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냉해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이제 벌을 깨우고 난 이후에 산란이 들어가면은 이제 열선을 넣던가 전기 가온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보온제를 더 보충해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하는 거니까, 이 꽃샘추위라는 거는 갑자기 날이 후끈하다가도 갑자기 추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수나 이런 게 냉해를 많이 입는 게 그래서 입는 건데, 역시 벌도 마찬가지예요. 냉해를 그렇게 입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전기 가온이 하고, 그러면 보온덮개나 이런 걸 좀 철저하게 좀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 전기 가온을 해봤는데, 글쎄요, 그 차이가 없더라고요, 별로. 벌을 좀 일찍도 깨워보고, 늦게도 깨워보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 2월 말경에 벌을 활성화시켜요. 오히려 자연 화분이 들어올 때 산란을 좀 억제시켜 놨다가 냉해 우려도 있고 하니까 산란을 대충 작게 이렇게 하게 유도했다가 2월 말경에 깨워가지고서 3월 초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산란을 들어가게 이렇게 유도를 해내면은 오히려 자연 화분이 들어오면 세력이 더 빨리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벌을 너무 일찍 깨울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한 거, 전 토종벌도 그렇고 양봉도 그렇고 대개 2월 말에서 3월 초에 깨워요. 그게 해보니까 오히려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자연 화분이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세력이 더 빨리 늘어나요. 그래서 애써 일찍 깨울 필요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걸 한 3, 4년 그거를 해보니까, 결과치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늦게 깨우는 게 오히려 어떤 때는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벌 잘 키우는 사람들 보면은 오히려 벌을 조금 늦게 깨우는, 한 타임 좀 늦췄다 하는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냉해.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죠. 그러니까 올 봄 같은 경우에는 냉해 입은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너무 일찍 깨웠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날이 좋아가지고 따뜻해가지고 산란이 막 쭉쭉쭉쭉 나갔는데 갑자기 며칠 추웠어요. 그 바람에 대책이 안 서는 거죠. 그래 냉해를 입어가지고 많이 손실을 보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깨우지 마시고 적당히, 예. 이제 먹이장이 충분한 거 확인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밑에 보면 이게 계량벌통 저긴데 저렇게 먹이장, 만약에 습장벌이 들어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저런 먹이장을 습장을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11월, 12월, 1월 3개월 동안 먹어도 얘네들이 한 장을 못 먹어요. 꿀장을 한 장을 못 먹어. 근데 그럼 언제 제일 많이 먹느냐? 산란이 본격적으로 들어가 새끼를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하면은 막 푹푹푹푹 줄어들어요.
예,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또는 이제 월동 포장이 좀 현찮았을 땐, 그때는 이제 몸에 열을 내기 위해서 이제 많이 먹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조건에서라면은 그렇게 많이 먹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새끼를 키울 시점에서 유충을 이제 키워나가고 이럴 때 먹이 소모율이 가장 높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처음에 일단 이 볼통을 열었을 때에 이렇게 꿀장을 좀 이렇게 슬쩍 빼가지고서 확인해 보시면은 저기가 나와요. 아, 왕이 있다. 또는 먹이가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아, 이런 저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 간혹 가다 먹이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월동 들어가기 전에 먹이가 여유분이 있는 건 빼놓거든요, 되게. 빼놓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 넣어주면 돼요. 근데 그걸 추운 곳에 저기 뒀다 넣어주지 마시고 미리 벌을 깨우기 전에 저거를 실온에다가 꿀장을 갖다 이렇게 내두면은 얘가 따뜻해져요. 따뜻해진 거를 갖다가 넣어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꿀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 냉도, 찬 기온도 오래 갖고 있지만 뜨거운 기온도 오래 갖고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갑자기 차가운 거를 그걸 갖다 푹 넣어주면은 다른 기존에 있는 저기에 냉해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실온에서 좀 따뜻하게 보관했다가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실온에 뒀다가 그거를 이제 볼통 깨울 때 뚜껑 열고서 이렇게 보고서 먹이가 부족하면 따뜻한 꿀장을 갖다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팁인데 그냥 차가운 거 있던 걸 넝큼 넣어주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남는 꿀장을 넣어줄 때에는. 그래서 사양을 하는 것보다는 먹이가 부족하다 싶으면 사양을 하는 것보다는 꿀장이나 이런 거를 넣어주는 게 한결 나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거는 숙성이 된 거잖아. 사양은 이당류 설탕을 넣어주면은 얘네들이 그거를 다 숙성을 시켜야 돼. 즉 인간으로 얘기하면 밥을 지어야 돼. 생쌀로는 안 먹어. 그러니까 생쌀로 못 먹으니까 밥을 지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촉박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고서 일부러 월동 들어가기 전에 남는 건 있으면은 이렇게 참 더 보관했다가 비축해 놨다가 쓰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먹이가 부족할 때 이제 대처법이거든요. 이거를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석장이 꽉 찬 볼을 넣어놨는데 월동은 한 장을 겨우내 먹어봐야 두세 달 먹어도 한 장 꿀을 다 못 먹어요. 그런데 새끼를 많이 키우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이 먹이 소모량이 참 많아요. 예. 근데 그게 만약에 부족했다. 이럴 때에는 먹이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부족하구나. 이러면은 이때는 자극 사양은 가능하지만은 먹이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설탕을 넣어주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질병이 와요. 왜냐하면 숙성이 되지 않은 먹이를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꿀을 차라리 좀 풀어서 넣어주세요. 설탕 사양을 하지 말고 꿀 사양을 하라 이거죠. 양봉꿀 같은 건 싸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저기 된 게 있으면은 좀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면은 그건 숙성이 된 거니까 숙성이 된 상태이니까 그걸 넣어주는 게 좋고 또는 저렇게 중앙에 그림 하단 중앙 그림 마냥 저렇게 저기 개꿀 있으면 개꿀을 넣어주면 좋아요. 저건 숙성 다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런 거는 숙성된 거는 넣어주면 좋거든요. 저런 거는 오히려 탈이 안 나니까 우측에 있는 숟가락에 이 설탕 저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좀 참고하셔가지고 먹이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뭐 대뜸 사양을 하려고 하시는데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양봉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해보면은 설탕 사양을 하면은 병이 설사병도 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탕 사용하지 마시고 꿀을 좀 넣어주시던가 꿀을 있던 거를 왜냐면 그건 다 숙성이 된 거니까 빨아가요. 먹이가 부족하면 빨아가고 또는 이렇게 개꿀 같은 게 보관된 게 있으면 그런 걸 좀 넣어주시고 그러면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팁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주위에서 설탕 저거 저기 하지 마세요. 모르고 저기 하는 거지.
그 설탕은 숙성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숙성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숙성시키기 위해서는 벌들이 많은 힘을 써야 돼. 그 벌의 수명은 움직이는 거하고 비례가 되거든요. 그런 거니까 덜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게 유리해요. 그래야지 수명이 길어지니까. 예,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또 저기 할 게 뭐가 있냐. 압축. 이 마음 급한 사람들은 세력이 산란 잘 나가고 있어. 그러면서 섭을 자꾸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꾸 압축을 한 타임 늦춰서 벌이 너무 꽉 차 있어. 그러면 하더라도 조금 더 한 발짝 물러났다가 저기를 섭을 넣어주면 오히려 굉장히 더 많은 효과를 봐요. 산란도 잘 나가고 있고 세력도 빨리 커지고 있고 질병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예방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벌을 깨우면서도 필요하면 압축을 시키고 또 깨우고 난 후에도 압축을 좀 하는 그런 저기를 자꾸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아요. 벌을 빨리 키우시려면 압축을 많이 하셔야 돼요. 처음에 봄벌 깨우기 위해서 더더구나 장수가 내가 개쪽이 몇 장이다. 이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뭐 늑장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는 자꾸 소초나 이런 걸 공짜로 주면서 야, 소초 넣어야 돼, 소초 넣어야 돼. 이렇게 하면 그 집 망해. 제가 가끔 아카데미나 이런데 우리 할 때 되게 그러거든요. 야, 옆에 나보다 벌 세력이 크고 그러면은 이 배 아프면은 차라리 소초 갖다 몇 장 주고서 자꾸 넣으라고 꼬드기야 그래. 그렇게 하면 그 집 볼통 망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는 자꾸 압축시켜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더 빨리 늘어나니까. 예. 그러니까 결코 봄벌 더더구나 봄벌에서는 절대 저기가 장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봄벌 석장이면 석장벌이면은 여름벌 열장벌하고도 안 바꾸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 거니까 절대 장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장수에 연연하면은 꼭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압축을 잘해야 돼. 더더구나 토종벌 같은 경우에는 봉충낭아 그런 거 예. 그런 이 질병이 유해해야 되니까 아주 주의해야 돼요. 무조건 압축으로 시작해 압축으로 끝을 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벌을 고르기. 요게 이제 어떤 거를 얘기하느냐면은 월동을 잘 났는데 어떤 건 5장 벌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2장 벌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과감하게 저기 한 데서 한 장을 빼다가 약한 통에다 보태주기를 하세요. 보태주기 그게 벌 고르기거든요. 그러면은 전체 볼통이 고르게 잘 늘어나. 서로 이렇게 균형에 맞춰서 잘 늘어나고 아주 좋아져요. 그리고 세력도 막 훅훅 늘어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벌 고르기. 절대 벌 통이나 개쪽 저기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벌 압축 잘하고 고르기만 잘하면은 모든 건 다 해결나요, 그냥. 예, 그런 거니까 항상 유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기를 만약에 합봉을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무항군을 합봉을 시켰다 그러면은 쓱장벌이가 있는 거를 합봉을 이제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 통이 있으면 약군에다가 한 장씩만 이렇게 나눠서 저기 보태주기라서요. 쓱장을 한꺼번에 한 통에다 밀어 넣어 주지 마시고 이렇게 아니면 다 좋은데 저기가 있다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오늘 한 장, 내일 한 장, 모레 한 장 이렇게 쓱장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넣어주지 한꺼번에 훅 넣어주면은 그냥 저기 전장판 벌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 본통 저기 한 걸 그 자리에 두면 안 돼. 회귀해요 벌이. 거기서 이 보태주기 한 통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본래에 있던 통으로 자꾸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두지 마세요. 만약에 쓱장벌인데 한 장을 그쪽으로 저기 보태줬다. 그러면 벌을
소문을 그 한 1m 정도 옮기고서 소문 방향을 틀어놔 버리세요. 그럼 그 볼통에 있는 놈은 그냥 있어요, 그 자리에. 근데 다른 가 있던 놈은 그 자리에 와서 없는 거 보면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유의해야 돼요. 보통은 꼭 못 돌아가게 막아야 돼. 안 그러면 다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합봉을 하거나 고르게 할 때 그 부분도 참고로,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보태주기 할 때의 방법이죠. 다른 저기에서도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 텐데, 저렇게 한 장을 빼와요. 한 장을 빼서 이렇게 하고서, 유봉이 좀 필요로 하다 그러면은 저렇게 잡고서 가볍게 툭 치면은 일벌들은, 이 새끼벌은 잘 붙어. 짝 달라붙어서 잘 안 떨어져. 근데 일벌, 이 밖에서 외역봉들은 잘 떨어져. 그러니까 툭 치고 나면은 한 20% 정도만 남고 한 80%는 툭 떨어져요, 그냥. 우르륵 쏟아져. 그러면은 그걸 이제 이 보태주기, 유봉하고는 잘 안 싸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보태주기 할 때 그게 그 봉판에 왕이 붙어 있나 아닌가를 이 철저하게 이 저기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고서 저렇게 보태주기, 기존 봉판이 2개가 있으면 옆에다 하나 슬쩍 붙여주던가, 아니면 밑에 예비소초라고 표기되어 있는 그 자리에 갖다 슬쩍 밀어넣었다가 하루 종일 재우고서 갖다 넣어주면은 합봉 잘 돼요. 뭐 속썩일 거 없어요. 이 의심스러우면은 분무기에다 소주 먹다 남은 거 있으면 이렇게 하고서, 소주가 알코올이잖아. 냄새 제거를 해주거든. 그 알코올 냄새가 나거든요. 알코올 특유의 냄새. 그러니까 벌한테는 해가 안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 보태주기라든가 합봉을 시키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합봉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저는 저기 하면은 물도 안 뿌리고 그냥 갖다 붙여요. 대신에 벌을 놀래키면 안 돼요. 아주 조용히 다뤄야 돼. 예. 그러고 이제 나서 해야 할 게 각종 이제 약재 처리, 소충나방 이런 거, 약재 필요한 약재, 면역 증강제 이런 거, 면역 증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양액에 같이 이렇게 혼입해서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좀 필요로 하면은 좀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급수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사양액을 조금 넣어주시던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이제 빨아가니까. 근데 그거 하실 때에 물 비율을 높이지 마세요. 1대1. 물 20리터, 물 한 통, 한 말에 15kg 설탕 한 포. 예, 해가지고 그다음 면역 증강제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돼. 왜 물 비율을 줄이라고 그러냐 하면은 보통 자극사이나 이럴 때는 물을 한 40리터에다가 설탕 15kg 하나를 이렇게 타서 넣는데, 그렇게 하면 벌이 일을 많이 해야 돼. 왜 그러냐면 물을 저기를 수분을 날려보내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 얘네 날개짓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예, 그거를 자연 숙성을 시키고 이러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시간, 벌은 움직이면 수명이 짧아지니까 될 수 있으면 덜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물을 아주 막 이게 작게 줄이면은 그것도 또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수분이 저기 돼가지고 이 설탕같이 버석버석해져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1대1 물 20리터에 15kg 하나 이렇게 넣는 게 제일 좋아요. 밑에 노화제병이나 미국 부조병 이런 저기는 양봉에서 이제 많이 저기 하는데, 낭충봉화 저기는 이제 면역 증강제라든가 이런 거 이를 많이 저기 해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벌이 활성도가 좋아지면은 낭충봉화 이것도 많이 예방이 되거든요. 예방 차원에서 많이 쓰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서 그렇게 약재 처리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먹이, 세력 저기 벌을 고르기라든가 이런 걸 잘 살펴서 범벌 저기 깨울 때에는 그렇게 하시고, 청소 잘 해주시고, 소충나방이라든가 소충 이 벌레가 있으니까 밑에 바닥에 많이 찌꺼기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걸 다 좀 긁어내서 제거해 주시면은 소충벌레나 이런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거예요. 예, 이상 끝내고요.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다시 그,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